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덥죠 거기도? 예, 엄청 덥습니다. 네. 요즘 만나면 인사가 다 이거더라고요. 뭐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네. 오늘 이 알찬 정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속이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금 제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서 퇴직연금이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눠지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제 DB형은 회사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내용,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이 퇴직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특히나 이제 퇴직금은 아직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퇴직연금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개인이 직접 불입하면서 또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IRP 계좌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풀어보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이고요. 예. 이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보면 네.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이제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은 갖고 있지 않아도요. 결국에는 한 번씩 개설을 해야 되는 통장인데 왜냐하면은 퇴직하고 나서 퇴직연금을 여기에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제 IRP 계좌가 이런 급여소득자분들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번 달 26일부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고요. 네. 이제 상품에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이번에 제도 시작하면서 함께 가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26일부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귀를 더 쫑긋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IRP 계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정도라면은 지금 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IRP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드렸지만 말 그대로 노후의 연금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보통 이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한 경우에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렇죠. 이때 퇴직급여를 바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또 많이 떼게 됩니다. 네네. 이 퇴직연금을 받아서 중간에 목돈으로 쓰겠다고 깨게 되면 이제 내는 세금이 이제 바로 퇴직소득세인데 이제 IRP 계좌에 퇴직연금을 담아두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감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30% 정도를 할인해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면 이 세금을 미리 내지 않고 운용을 하게 되니까 좀 더 많은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당장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네. 연금 수령할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보니까 그 세금에 해당하는 돈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셈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30% 감면된 7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또 그거를 연금 내는 기간 동안에 나눠서 내다 보니까 매월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이 좀 적은 거죠.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IRP 계좌가 세액 공제 효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정산 시점에 세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이 상품이 연간 400만 원까지 13.2%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퇴직연금에도 세액공제 효과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에 IRP 계좌를 또 추가로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연금저축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적립된 금액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13.2%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총 92만 4천 원 정도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네, 지금 이제 연금저축 한도를 400만 원까지 이미 불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더 활용이 가능하니까 불입하는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후 준비에 세제 혜택까지 있다면 장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실제 일반인들이 운용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IRP로 들어오는 그 퇴직급여에 본인이 또 추가로 적립한 금액까지 합한다면 금액은 이제 점점 커지는 큰 금액일 수 있는데요. 네. 이 목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은퇴 후에 자산을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네네. 그렇다고 이제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예금과 같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거의 다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제 상품이 크게 목돈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투자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IRP에서 나중에 연금을 어떻게 수령을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제 과세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나중에 이제 노후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나눠서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초반에 금액을 많이 받아가고 나중에 조금씩만 가져간다면 사실은 세금을 줄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서 한도 내에서만 수령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일시금으로 받던 나눠받던 본인이 이제 정하기에 따라 결정이 다르겠지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길게 나눠받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길게 나눠받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매월 무리하게 조금 불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이제 추징당하게 되다 보니까 예.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불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매월 불입할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의 세금을 지금 환급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서 실제로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좋다는 이유로 크게 불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반복드리자면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길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자녀의 결혼이라던가 혹은 집을 구입한다 이런 목적으로 쓰게 되면 노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목돈 지출이 오히려 노후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시라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IRP 계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